가족 이혜인 수연이 말없이 살아도 우리는 알고 있다.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바람이 불면 문을 닫아주고 눈이 오면 길을 내어주는 그대는 나의 가족. 삶이 고단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얼굴들. 이유 없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겹도록 고마운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LOVE FM 051 러브 FM 051. 안녕하세요. 가족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찾아온 러브 FM 051 3화 메인 DJ 땡호입니다. 3주라는 시험 기간 끝에 청취자분들께 사랑을 전하러 녹음하는 이 순간이 정말이지 너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DJ 팝콘입니다. 아쉽게도 저번에 심한 독감이 걸려서 함께하지 못하였는데요. 이번에 가족이라고 하니 엄청 샤이한 마음이 없어서 말끝마다 수줍음이 묻어나오게 될 오늘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앞에 이혜인 수녀님의 시 가족을 읽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 잔잔히 스며드는 구절들이 많아 가슴이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는데요. 특히 삶이 고단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얼굴들이라는 구절을 읽으며 저희 부모님 얼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디님은 본가에서 먼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자취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멀어지면서 더 가족애가 깊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자취를 하고 나니 더더욱 가족이 보고 싶더라고요. 왜 자취의 장점이 엄마가 없는 것, 단점도 엄마가 없는 것이라고 다들 하잖아요. 저는 그냥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양이 3마리를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세 마리요? 3마리. 근데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집사 주인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게 또 자취의 단점이라서 맛있겠다. 휴학하고 본가에서 지내는 지금을 더 소중히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좋은 생각합니다. 계기네요. 네. 맞죠? 땡호님도 자취하고 가족애가 더 깊어지지 않았나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자주 싸우고 진짜 별로 안 마주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많았는데 그렇죠. 확실히 자취를 하고 나니까 그런 순간들도 그립더라고요. 가끔은. 혹시 자취하신 지 몇 년 정도 됐나요?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내려왔어요. 휴학을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휴학을 한 게 지금 이제 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좋아요. 가족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프롤로그 때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가 또 딸 같은 아들이라서 멘트가 상당히 기억하죠. 기억에 남죠. 네, 네. 기억하죠. 부모님들께 어리광도 많이 피울 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래요? 저는 지금 부모님과 동생들과 이제 본가에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독립하고 자취하는 게 제일 큰 로망이에요, 진짜. 로망이죠. 네, 이제 부모님의 반대로 못 하고 있지만 저는 만약에 부모님이 허락한다면 바로 자취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취도 집에서 완전 떨어져 있는 자취보다는 자취를 이제 아직 안 해봤다 네. 보니까 집에서 약간 뭐 다른 구? 뭐 그 정도 거리로 처음 자취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자취하면서도 많은 것들도 배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많은 걸 배우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 천장에 LED 전등 교체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화장실 세면대 고치는 방법도 알았고요. 혼자 네, 터득하시네요. 혼자 터득했어요. 네.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으니 뭔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아직. 맞습니다. 저희 지금 이 5월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흔히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아, 하잖아요. 그쵸. 월하면 맞아요. 가정의 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고요. 네. 이번 기회에 저희 러브 FM 051을 듣고 가족애를 또 생생하게 만들어서 가족의 사랑이 가득한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러브 액션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러브 액션! 안녕하세요, DJ님들. 저는 평소 러브 FM 051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매일 틈틈이 흘러나오는 음악과 사연, 그리고 러브 FM DJ님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위로받고 또 웃음을 얻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5월, 가족의 달이 되니 저도 괜히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고 싶어요. 얼마 전 일이에요. 오랜만에 부모님과 삼남매 모두 모여 집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별거 아닌 집밥 한 끼였지만 그 식탁 위에서 오가는 웃음과 수다는 저에게는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 따뜻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으셨고 어머니는 여느 때와 똑같이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셨고 형과 저는 사소한 걸로 티격태격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우리 가족답다는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가족에게 얼마나 마음을 표현하고 살고 있지?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내가 얼마나 알아보고 있었을까? 그리고 또 DJ님들처럼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해요. 항상 듣기만 했던 러브 FM 051이지만 오늘만큼은 이렇게 글로 마음을 전해보게 되네요. 러브 FM 051 DJ님들, 혹시 이런 가족의 사연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DJ님의 따뜻한 시선과 경험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표현이 서툰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듣고 싶어요. 오늘도 좋은 방송,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브 FM 051, 앞으로도 오래도록 제 마음의 휴식처가 되어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저도 굉장히 참 공감이 된다는 부분이,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물론 이 사연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다들 좀,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어, 언어가 다소 거칠어요. 네, 좀 약간 그 츤데레인데 조금 좀 언어가 격한 츤데레라고 해야 되려나요? 저희 가족들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근데 또 편하다고 느껴지는 그쵸, 그쵸. 단어죠.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화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절대 화가 난 건 아니지만, 네. 예. 가끔씩 듣다 보면 아들인 저도 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진짜요? 하지만 네. 그 안에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그걸 그쵸. 또 제가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저희 가족은 오히려 말을 다정히 하거나 좀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오히려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족다움이라는 거는 그런 좀 거친 언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근데 저도 저희 집이 막 감정적이고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또 그 감정적이진 않지만 또 저도 약간 츤데레 느낌 하면서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최근에 이제 제가 아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팠을 때 이제 부모님과 동생들이 약간 저 혼자 있는데 막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운했는데 이제 또 뒤늦게 와서 이제 방에 들어오면서 뭐 약 먹었냐, 뭐 괜찮냐 물어봐주고 또 막 엄마는 이제 따뜻한 물 데워주고 동생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주는 것을 보고 이제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렇게 저를 끝까지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구나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 주디님은요? 두 분은 뭔가 두 분의 가족 다음에 정의 들어보니까 되게 무심함? 네. 네. 무심함 무심함에- 속에 어떤 맞아요. 그런 걸 핵심으로 잡으셨는데 저는 오히려 가족다움을 느낄 때가 되게 뜻하지 않은
다정함이 있을 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무심함보다 진짜 되게 다정하게 해주실 땐 다정하게 해주시는데 그때 그 경험이 뭐냐면 제가 자취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혼자 살면서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 스스로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네, 근데 돈은 없고 본가 갈 돈은 없고 아, 진짜 서럽잖아요. 그쵸. 엄청 서럽죠. 그때 제가 차에서 막 울면서 얘기했는데 근데 그때 부모님이 제가 울기도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좀 아, 운을 띄워주셨어요. 그냥 네가 힘들 때마다 그냥 열어놓을게. 그냥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아, 없더라고요. 그쵸. 혹시 그래서 찾아가신 적? 많죠. 아, 진짜요? 아. 아, 그럼 네. 또 그렇게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자식이 안 오면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서운해. 맞아. 주디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그 폭삭 속았수다에서 애순이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엄마 나 밥 이러니까 밥 막 차려주고 했던 맞아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네. 알아요. 저 지금 못 봐가지고 공감 못하는 일이. 아, 완전 아니 어떻게 이걸 아직 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숙제 드립니다. 다 보고 오세요. 몇 화까지 있죠? 몇 화까지 있더라? 한 10화 넘게 있는데 네. 근데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각자의 가족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런 거에 관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다들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와 제 아버지의 관계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부자 관계, 한국의 부자 관계. 둘만 있으면 좀 서먹서먹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타지로 조금 출장을 오래 가 계시기도 하고 자주 가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는 연락을 잘 안 하다가 네. 아버지가 이제 가끔씩 일이 쉬는 타임이 있거나 아니면은 피곤하셔서 잠깐 집에 왔을 때는 평소에 안 하던 대화를 몰아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이제 아유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장난도 치고 저희 아버지도 아들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를 해주시는데 네.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어색하긴 해요. 아버지가 워낙 또 이렇게 좀 아들은 듬직하게 이런 분이셨다 보니까 네. 좀 엄하셨는데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좀 유해지시더라고요. 네. 이런 변화가 저한테는 이렇게 좀 좋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어색하죠.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이를 먹었구나라는 게 실감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또 농담도 많이 하시고 친하게 지내시고 가족들하고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씩 있으실까요? 저는 그러면 엄마와 저와의 관계에서 조금 이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저희 엄마는 잔소리가 조금 많으신 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엄마가 잔소리가 나올 만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좀 방청소를 조금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잘못했네요. 네. 근데 저도인데. 그래요? 네. 잘못했네요. 네, 여자는 어쩔 수 없어. 아니 이게 좀 네, 진짜 맞아, 뭔 말인지 알아요. 외출을 하기 위해서 외출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 방 치울 시간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갔다 오면 이제 방문을 열어보고 이제 한숨을 쉬다가 이제는 얘는 이제 잔소리를 해도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잔소리 없다가 엄마가 이제 진짜 이제 폭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으로 번졌죠. 엄마가 뭐 제 화장품을 뭐 다 갖다 버린다든지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다가 이제 서로 싸우면 또 말을 안 하는 그 텀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외출해서 한번 이제 갔다 오면 또 엄마가 방 청소를 다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엄마한테 가서 또 칭찬과 이제 고맙다는 말을 하면 이제 엄마가 니는 언제 쳐들래?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지만 이제 20몇 살이 먹고도 저는 굳어지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 그런 약간 화해 시그널을 보내는 게 방 청소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느껴서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전자인 것 같네요. 아, 음. 언제철 드실래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아, 남일 같지 않아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보면서 네. 엄마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 그래요. 저도 우리 팝콘이님한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저도 사실 집에서는 저도 방 청소를 잘 안 하게 돼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언제 철들래요 저희 네. 진짜. 근데 저는 이게 더러운 것 같다라는 맞아. 생각보다 근데- 이 정도면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맞아요. 네, 근데 부모님의 시선은 또 다른가 보더라고요. 네. 주디님은 에피소드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그 여러분들께서 부모님과의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남동생과의 약간 일화를 곁들이자면 전 남동생이랑 좀 자주 싸웠어요. 진짜요? 네, 진짜 무협지 찍듯이 싸웠는데 허공답보하고 막. 근데 저도 맞아, 맞아. 어렸을 땐 그랬어요, 진짜. 네. 딱 보니까 허공답보가 뭔지 몰라요 지금. 네. 저 사실 몰랐는데 그냥 약간 민망하실까봐 약간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뭔지 알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찾아보고 이상한 거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랬는데 네. 이제 나이 먹고 동생도 이제 올해 20살이 되어서 걔는 또 자취를 하거든요. 몇 살 차이죠, 그럼? 저 2살 차이에요. 아, 그래서 약간 저희도 같이 살 때는 진짜 많이 싸우다가 이제 떨어져서 사니까 좀 애틋하고 서로 챙겨주고 뭐 돈 빌려주고 막 그러니까 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긴 흘렀구나 그걸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동생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땐 진짜 많이 싸웠는데 점점 네. 크면서 공감대도 많이 이제 형성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싸우기보다는 서로 이제 도와주고 약간 좀 더 친해지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네, 진짜 다 같이 한국적인 분위기. 이 한국적인 분위기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아무튼 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가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DJ 분들이 전부 다 장남 장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 땡호님은 혹시 외동이신가요? 저는 이제 여동생 한 명 있는 일남 일녀의 장남. 예. 두 분은 어떻게? 저는 이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 장녀입니다. 그러면 이녀 일남의 네, 장녀. 네. 오. 주디님은 그러면 남동생 한 명 있는? 네, 저도 남동생 한 명 있는 일남 일녀 중 장녀. 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녹음하는 현장에서는 음. 다들 활기차고 밝은데 네. 가족과 있을 때는 어떤 분위기이신 거예요?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이제 밖에서는 엄청 막 사람들과 막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막 발랄한데 집에 가면 진짜 무뚝뚝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집에서는 니는 진짜 티다. 엄마도 니는 티다. 남동생도 누나는 진짜 싹 티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여기서는 네. 제가 나이가 더 많아서 그런지 저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은 없는데. 네. 네, 저도 약간 느낀 게 저는 이제 선택적 T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약간 직접적이거나 약간 이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땡호님은 가족이랑 있을 때는 어떤 편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딸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제 어리광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네, 다들 좀 약간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이면 듬직하게 이런 분위기고 어머니는 그냥 성격 자체가 누군가의 어리광을 잘 받아주지 않는 편이에요. 좀 강하게 키우시는 스타일. 무심함 네,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저희 여동생도 제가 이제 어리광 부리는 모습, 이제 부모님께 어리광 부리는 모습을 보면은 좀 징그럽다고 하고 가끔씩 이제 장난삼아서 더럽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래서 좀 서운하긴 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성격이 또 이제 가족들의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좋은 성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좀 분위기를
많이 풀어준다든지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네. 맞아. 그래서 저녁 식사 자리나 같이 있을 때 제가 한 말에 막 빵빵 터지잖아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아 근데 맞아, 저거 진짜. 공감합니다. 네. 주디님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오히려 밖에서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밖에서 T이고 집에 가면 좀 왈가닥이 되는 완전 무장해제. 아니요 저랑 반대시네요. 저는 밖에서 네. 활기차고 전 집에 가면 이제 아 조용한 편. 맞다 아, 맞아요. 전 아, 반대예요. 집중을 안 하셨네. 근데 그렇게 안 보였다는 거인가요? 그런 거죠. 그런 걸로 합시다. 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집에서 제가 오히려 왈가닥이 돼가지고 제가 완전 천방지축 캐릭터. 아 진짜요? 네. 음.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눈치 없어서 미움을 받는 아. 그런 천방지축 캐릭터입니다. 얼렁뚱땅 천박지축 약간 그런 주디의 느낌이죠. 하루.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럼 바로 가족들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런 거죠. 맞죠, 예, 맞죠. 주디의 모습. 가족들만 볼 수 있는 주디의 맞아요. 모습. 저는 주디님의 왈가닥이라는 그 모습을 전혀 상상을 못 하겠어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 왈가닥이신 거예요? 저는 뭔가 그냥 사고도 많이 치고 네. 그리고 되게 약간 농담할 분위기가 아닌데 뭔가 한마디씩 농담을 얹어가지고 약간 살짝 싸해지게 하는. 근데 뭐 또 그게 또 잘 먹힐 때가 있어요. 되게. 그쵸. 근데 잘 먹히면 또 이제 뿌듯함을 맞아, 느껴요. 맞아. 네. 분위기가 안 좋은데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화가 났는데 막 되게 막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한 명이 웃음이 터져요. 그럼 다 같이 약간 전염되듯이 진지한 분위기가 풀어지잖아요. 네. 제가 약간 그 역할을 해요. 네. 욕을 먹으면서도 하는 이유. 너무 정당화하는 건가? 네. 지금까지 저희 DJ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잖아요. 그쵸.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연자분의 고민이 내가 표현이 서툴다. 이 네. 가족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우리 DJ들은 어떤 답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표현이 서툴면 좀 작게라도 뭐든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떤 걸 해보는 거죠? 설거지를 미리 해준다든지. 그렇죠. 집안일로 배려를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진짜 사랑한다라는 말 쉽긴 한데 인색하잖아요. 그쵸. 그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무심하게 한 번씩 해주는 게 또 은근 감동이 돼요. 사랑한다는 얘기가 참 이분이 남자분이잖아요. 네. 아들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대뜸 하기가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가족 톡에다가 다들 사랑합니다 이랬더니만 이제 여동생이 죽으러 가냐고. 뭐 잘못 먹었냐고. 네. 맞죠? 네. 아니면 수학이 너머로 약간 얼굴 보고 사랑해요 이렇게 말보다 그래서 저도 못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는 건 어떤가. 네. 지금까지 저희 DJ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사연자분의 고민이 있었죠. 네. 네. 표현하는 것이 서툰데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를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 DJ들의 의견은 많이 표현해라. 맞아요. 네. 말로든 물질적으로든. 네. 그 강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주 해라. 맞아요. 네. 그렇게 자주 하다 보면 가족들과 표현하는 것이 늘고 또 관계도 좋아져요. 네, 처음에는 이제 조금 서툴고 어색할지라도 점점 하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가족에 관한 이야기도 해봤겠다. 사소한 것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가족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아요. 가족 탐구 생활. 가족에 있어서는 행복을 당연히 함께할 가족이가 있고 힘든 순간 또한 함께 이겨낼 가족애가 있죠. 그냥 언제나 나의 편인 게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의 사랑은 무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탐구 영역은 가족과 나로 자식에게 부모는 부모에게 자식은 어떨지를 탐구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저에게 부모님은
아, 이거 얘기가 좀 진지해지는데 어. 사실 저희 부모님이 러브 FM을 들으세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오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괜히 조금 아.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이걸 들을 생각을 하니까 의식이 되죠. 네, 의식도 되고 괜히 내가 얘기한 거에 부모님이 오해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에게 부모님은 그저 감사한 존재죠. 아 맞아요. 그쵸. 집안 형편이 좋든 나쁘든 어떻게든지 아들내미 딸내미에 관한 밀어주려고 하시고 그쵸. 네. 거의 괜히 이런 얘기하면 울컥한단 말이죠. 울지 네. 마, 울지 마. 저희 부모님이 이거 듣고 이게 꼴사납게 운다고 그러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아들내미가 힘들 때도 뭐 직접적으로 문장이 힘든 건 없냐, 뭐 괜찮냐라고 하진 않으시지만 네. 그래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해주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텍스트로도. 네, 그래서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감사함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는 100만 번 고마운 은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이걸 생각했냐면 아까 땡호님이 폭삭 속았수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폭삭 속았수다에 그 금명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 대할 땐 연애 편지 쓰듯 한자 한자 공들여 살았지만 100만 번 고마운 나의 은인에게는 낙서장 대하듯 했다라는 맞아요. 대사가 그 기억이 나요. 그 대사가. 기억나죠. 네. 이게 뭐냐면 금명이가 교수님에게는 막 쩔쩔매면서 막 괜찮으시냐 막 양해를 구하고 자기는 뒷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 애순과 관식에게는 엄청 하대하듯 당연한 존재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안 그랬나 그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은인한테는 너무 소홀히 대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모님 그 대사를 듣고 부모님은 나한테 은인이다. 100만 번 고마운 은인.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란 대체 불가의 영역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진짜 어떤 거랑도 이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우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정보다는 가족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나요? 그럼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어났을 때 처음 보는 게 바로 엄마와 아빠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족이 탄생을 하고 혼자서 독립해서 살기 전까지는 이제 가족이라는 영역에서 이제 배우고 또 혼나고 많은 것들을 얻고 잃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 가장 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가족이 주는 사랑이 1차적인 거고 맞아. 제일 먼저 배우고 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아, 나를 일깨워주는 그쵸, 존재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사랑이다라는 맞아요, 말이 맞아요. 참 좋은 것 맞죠? 같아요. 네. 제일 먼저 배우는 사랑이 이제 대체 불가한 사랑이라고도 볼 수 그쵸, 있는 그쵸. 거겠죠. 이제. 맞아요. 네, 그래서 가족에서 배우는 사랑이 어떠냐에 따라 이제 제 미래의 영향도 많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확실히 음. 딸 같은 경우는 아빠 같은 남자를 많이 선호를 맞아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쩌면 처음 배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네, 두 분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를 얘기해봤는데 부모님의 입장이 돼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여러분들 예상이 가시나요? 근데 사실 어떨 것 같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탐구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뭔가 엄마 아빠의 정의는 그 자체로 이미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성애와 모성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 팝코니님의 말씀에 이해가 가는 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대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부성애와 네. 모성애. 네. 그 사랑을 저희가 감히 말할 수 있나 싶어요. 저희도 언젠가는 엄마와 아빠가 될 테지만 엄마와 아빠가 되기 전에는 사실 그 마음을 짐작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자면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주디님 약간 울컥 하신 것 같은. 아니야, 울컥 하지 않았어요. 울지 마. 울지 마. 안 돼. 네.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저는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좋은 물건이나 좋은 상황들이 있을 때 부모님보다 이제 저희 자식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뭐 너희들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뭐 먹을래? 아니면 좋은 곳이나 이제 상황들 보면 너네 뭐 여기 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부모님은 항상 저희를 생각하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곤 합니다. 맞아요. 항상 저희한테 먼저 뭐 먹으려고 물어주잖아요. 응.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단 응, 말이에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너무 당연시 좀 많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땡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저희 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주디님과 팝건이님의 이야기랑 비슷한 결이긴 한데 뭔가 마음껏 막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해줘서 미안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통사고가 크게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인가 어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편지를 저한테 써서 주셨더라고요. 손편지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크게 다쳤는데도 별 이상 없이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또 눈물샘 아. 폭발하는군요. 잠깐만 눈물 참자 우리. 네. 그래서 참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희 DJ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DJ들에게 각자의 부모님은 한없이 고마운 존재. 그리고 DJ들의 부모님께는 우리 DJ들이 마찬가지로 한없이 고마운 존재. 늘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존재라는 탐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러브 액션 가족 탐구 생활을 통해서 오늘은 가족에 관해서 사랑을 나눠봤는데요. 다들 뭐 대답 들을 필요도 없이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가족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더욱 표현이 힘들었던 오늘 녹음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DJ분들이 말을 좀 많이 쉽게 말해서 절었다고 표현을 하죠. 네, 가족에 관한 거다 보니까 순간순간 울컥울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저희들 모두 스스로 정의조차 내리지 않았던 정확하게는 못했던 그런 맞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이든 형제 자매든 늘 곁에 있어서 더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가족이니까 해줄 수 있지 않나, 뭐 가족이니까 이해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지 하는 마음보다 알려줘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을 한다면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존재에게 당연한 마음을 전하는 것. 가족의 사랑. 많은 분들이 저희 오늘 러브 FM 051을 듣고 사랑을 전하러 가길 바랍니다. 네, 다음 러브 FM 051 4화는 도와줘 러브 FM입니다. 좀 잘 살렸나요, 제가? 도와줘? 네, 헬프? 네. 특별 게스트도 함께할 예정이니까 5월 19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들 이제 좀 쑥스럽지만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말하고 편지 들으러 가볼까요? 오늘 편지 누가 낭독하실 차례죠? 누구지? 그러니까 너 누구지?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네. 네, 오늘 편지는 저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오늘 다 함께 같이?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외치고 네. 맞춰볼까요? 네. 하나, 둘, 둘, 셋. 우리 우리 가족 가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주디입니다. 오늘의 러브 FM 051 가족에 잘 들으셨나요?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유대라니 조금은 어색하고 누군가는 연애보다 서툴지도 몰라요. 저도 100만 번 고마운 나의 은인에게 서툴기만 한 사람이라 아직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받는 게 당연하고 주는 건 남보다 못한 나의 편에게 늘 미안하기만 합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그늘이 한여름을 무덥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그늘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 품을 벗어날 때 세상에게 호되게 당하기도 했죠. 무더운 여름을 모르게 해준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한 장 한 장의 에피소드에 공동 집필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의 이야기는 풍족해졌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5월도 웃음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러브 FM 051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의 가족 혹은 우리 국원분들의 가족분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녹음일 기준 2025년 4월 25일 DJ 주디 드림. 지금까지 제작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제작 지원의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청년 작당소, 기획 황세희, 구성 안정은, 홍보 윤하경, 영상 김정아, 진행 권현지, 윤하경 이성호였습니다.